지금 박상도 총 단장님 말씀 여러 가지로 공감하는데 일단 집회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왕이면 그 남북국 기억자는 모르는 분들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뭐 정치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분들도 듣기 싫어도 귀에 와서 딱 꽂히는 그런 표현들이 좀 찾아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조건 그 무료다, 뭐 가짜다 이런 얘기도 듣지만 그거를 제시하면 1년 전에 말했잖아 그러는 것보다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계속 반을 가는데 실가는 어떤 명제를 내놨으면 그 근거를 예를 들자면 헌법 몇 조, 국가보안법을 빨리 취임할 때 했던 선서했던 북한을 준수한다고 했던 그 국가보안법을 지키세요 한다든가 또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인권 변호사였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북한 땅도 우리가 대한민국 땅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그 쉬운 용어들을 우리가 조금 번갈아 가면서 내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넓게 광범위 아니 얘기를 하면 김정은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타도하자 김정은 하는 이유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그 북한 인권 2,500만 우리 동포들을 억압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이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볼 때 한국 영어를 번역을 했을 때 가짜 대통령 이렇게 해버리면 왜 가짜라고 그랬지? 이렇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게 이유를 붙여서 한번 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상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냥 식사하시면서 여담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박근혜 대통령만 얘기를 국회에 가서 한다면 또 거기에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요일마다 해주시는 분들의 큰 그 공덕으로 지금까지 그래도 너무 많이 홍보도 되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더욱더 석방이 유리하게 어떤 그런 뭐 생태계라고 하면 여기가 토끼가 그래도 있는 게 내가 마음대로 다니지 여기가 호랑이 우리가 저 어디라 그러죠? 저 동물원에서 내가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데 갑자기 토끼하고 노루하고 이쁜 집에서 키워도 될 만한 동물들이 보여가지고 기분 좋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갖고 제가 사자굴에 떨어지게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을 외치는 비록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그때마다 안 해도 한미 동맹을 외치고 우리 안보 체계를 그 질서를 유지한다는 그런 생각 또 그런 정책 노선을 갖고 있는 정치권에 있는 인사 이분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한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오판을 했다 하더라도 이제 하도 우리가 욕을 하니까 사실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한다는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려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누가 뭘 어떻게 말했고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 아니까 지금 그걸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우리 우익이 이제 선거도 다가오는데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려가면은 이제 어떤 생태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냐 하면 이제 이건 박근혜 대통령 얘기는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이 유리한 조건을 만들 때 요즘 정부에서 하는 정책 중에 참 우리 잘할 거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다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일에 대한 그러니까 비록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 않았을 몰라도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함께 긍지를 심어주고 하도 나쁜 얘기만 들으니까 이제 좀 사기가 정화될 수 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그 SNS를 열심히 보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 박근혜 정부 창조 경제, 이명박 정부의 국정 키워드가 동반 성장이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그 국정 키워드는 창조 경제. 이것을 유럽이 발표한 2년 후에 유럽이 따라하기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 창조 경제 혁신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내용들을 벤치마킹해서 자기네 일자리 창출에 인용하고 있다는 그런 기쁜 이야기.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 방위 분담금 있죠. 한미 방위 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심지어 우위권에 있어서 제가 참 지지했던 인사도 TV에 나와서 조금 잘못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다 아시지만 정교조 선생들한테 배운 그 학생들이 이제 투표권도 더 낮아졌는데 연령이 그 학생들한테도 알려주셔야 된다 싶어서 아시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하자면 이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공부를 해보니까 한미 방위 분담금의 2배 되는 그 액수를 한국 정유사에다가 퍼붓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다 내수 경제로 돌아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미군은 장비가 빵빵하기 때문에 기동 훈련이라든가 또 뭐 기갑차 그 기갑부대니 또 비행기 전투기도 움직여야 되죠. 또 항공모함도 이렇게 이제 운행하고 하려면 거기에 엄청난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또 기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공장 근로자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인건비 또 그걸 운송하려면 화물 운송 트럭 기사 급료 그래서 엄청난 돈을 100억을 우리가 낸다면 200억을 쓰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이분 하는 표현 중에 우리는 땅만 제공하고 무임승차하는 겁니다. 이런 좋은 동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해요. 그분들이 뭐 7만 명, 10만 명 되는 희생자들 그 6.25 때 희생해준 사람들 그것도 사실은 치러야 된답니다. 근데 그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알아야 되겠고 또 이걸 빼고도 게다가 기름값 빼고 별도의 분담금 액수의 80% 이상을 한국 사회로 꼬박꼬박 재활용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막사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들 그 미군은 훈련만 하게 되어 있지 절대로 이렇게 작무를 안 시킨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각종 막사 내에서 일어나는 작무들 식당의 예초 작업, 청소, 도배 온갖 소일거리들을 현지 한국인 노무자들 즉 근로자들한테 다 맡기고 또 주한미군이 선발한 국내 그 외주업체에다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이득을 보는 거냐? 한국인 회사, 한국인 경영자가 운영하고 한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이제 그런 회사에다 다 맡기기 때문에 그게 또 다 내수 경제에 도움이 크게 되고 또 전 군인이 한국이 주는 월급이 아니라 월급을 받는 직업 군인인 미국 특성상 출근한다는 그 존재만으로도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 우리가 군산과 구미에 2019년도 초에 일어난 그 엄청난 무시무시한 결과를 보셨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대기업이나 공장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떠나게 될 때 거기서 얼마나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이제 파괴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올림푸스 어떻게 말해도 되겠죠. 올림푸스 호텔이 인천에 있는데 상당히 오래된 호텔인데 리모델링도 잘 안 된 상태로 저는 뭐 특급 호텔 정도로 변신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답니다. 그래서 그 경영주가 그거를 좀 푸시고 딴 데로 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절대 못 나간다고 막 나가서 집회를 하고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경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또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때 항상 말씀드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 그 서민금융지원법 공공주택 특별법 이런 게 다 대통령령으로 2015년도 10월달에 발효되고 문재인 정부가 이걸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단어만 몇 개 바꿔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8년이 가장 근데 그때는 새롭게 시작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8년 정도가 긴 수명이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 LH의 여러 가지 문제점 청약예금도 들지 않고 아니 정부 지원받아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기초생활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청약예금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아버지 그 재임 시절에 새마을 주택을 공급해 주듯이 아주 정말 급빈자들을 위해서 50년간 그건 무상임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50년간 정부 정책 자금으로 지원을 해서 살게 해주는 정책이 만들어졌고 또 그보다 조금 나은 환경에 있는 분들은 30년으로 해서 장기 임대로 됐다는 거. 그래서 그때 서비스 산업 발전법을 통과만 시켜줬더라면 야당이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덕을 보고 있는 거고
또 얼마 전에 돌직구쇼를 어디서 보니까 12월 12일자인가요? 12월 13일 아니면 12월 12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74만 개의 일자리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을 위한 뭐 6개월짜리 이런 것만 있고 우리 중산층 허리 같은 우리나라의 그런 분들의 40, 50대 일자리가 다 74만 개가 날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얘기도 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성정을 한마디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위대한 사람만이 위인만이 위인을 알아보고 영웅만이 영웅을 알아보고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한 사람을 알아본다. 저는 그 얘기가 참 뭐 눈빛만 봐도 안 되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 사저에서 모셨다가 청와대로 유일하게 같이 그 벽 하나를 두고 같이 생활했던 김막 이름이 좀 이상하죠? 어려워요. 막업 여사가 인터뷰한 걸 여러분 보시면 다시 좀 기억나시겠지만 그 어디 외국으로 뭐 영국이고 어디고 이렇게 국빈 방문을 하실 때는 짐을 다 싸신 다음에 이제 출발하실 때 이제 이럴 때나 좀 쉬시라고 그러면서 꼭 부탁하시는 게 그 불 끄는 거 잊지 말라는 그 말에서 참 청와대 그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불 끄시는 거 절약하신 그게 참 감수성 예민할 때 우리가 보고 배운 거라 그대로 실천하시는 그 우리 VIP님 참 존경스러웠고요. 그다음에 그냥 앉아서 너무 서류만 보시다 보니까 그 발목이 퉁퉁 부어가지고 고물줄 없는 양말만 신으셨다는 얘기. 또 유럽으로 방문하실 때는 그 뭐 유럽 현지에 가서 뭐 램프 좀 하나 사오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그 사저에서 쓰시던 아주 낡은 110볼트의 그 스탠드를 가지고 나가셔서 이 김마법 여사는 그걸 왜 가져갔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행간을 읽게 됐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유럽에 가시면 호텔이 뭐 특급 호텔이 됐다 이렇게 하시면 다른 분들은 좀 TV 보다가 또 현지 분들과 좀 친교하다가 주무시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에서부터 그런 그 스피치 라이터가 다 또 준비해드리고 또 다 준비를 해서 오셨겠지만 그래도 그 현장까지 가셔서 또 수령을 하고 또 뭔가 좀 분위기에 도움되는 단어 하나라도 집어넣기 위해서 새벽에 또 일어나시면 호텔은 거의가 다 무드등이니까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0볼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꽂아서 또 서류를 더 점검하시지 않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 그거 하나만 봐도 뭐 약간 25살, 6살 때 어머니마저도 어떤 유언을 남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갑자기 돌아가셨다면 딴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26밖에 안 되는 대한민국 여성의 입에서 그러면 휴전선은요 하고 얘기를 했다는 그 한마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그런 얘기만 들어도 그분의 진정성을 참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근데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는 5시라고 알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내일로 착각을 해서 제가 막 깜짝 놀라서 뛰어왔지만 저는 이제 5시인데 다 가셨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마침 계셔서 저는 가셨더라도 우리 하 회장님 연말에도 인사를 못 드렸는데 오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려고 이렇게 다 뵙게 돼서 다행스럽습니다. 하 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려운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시켜주세요.